여보? 어젯밤 나 죽는 줄 알았어요. 당신 달라졌어요. 사모님, 제가 남편은 아니지만 자주 위로해줘야 할 것 같아요. 여름 한나절이 시작되는 일요일 오전은 상쾌하기만 하였다.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한 정원의 나무들은 푸른 빛을 한껏 뽐내며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마커스는 부대에서 휴가를 나온 날이라 모처럼 맞이한 일요일이 여유롭기만 하다. 그는 서울 외곽의 단층 양옥에 있는 하숙집에 새들어 살며 한국어를 꽤 능숙하게 익힌 주한미군 흑인 병사였다. 정원으로 나온 마커스는 수도에 길게 연결된 호스를 집어들었다. 수도 꼭지를 틀어 정원수와 화초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단층 양옥집 정원 한쪽 빨래 건조대에서는 연경이가 세탁물을 널고 있었다. 연경은 이 집의 주인 여자이다. 마커스는 호스 끝을 붙들고 물을 뿜어내다가 연경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는 한창 한국 여자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지고 있었다. 연경이 움직일 때마다 나풀거리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에 마커스는 넋을 잃고 바라봤다. 나이 30이 가까워지는 그녀는 아이가 없어서인지 아직도 처녀같이 나긋한 몸매를 지니고 있어 매력이 넘쳤다. 빨래를 넣느라고 팔을 올릴 때마다 짧은 티셔츠가 올라가고 연경의 잘록하게 드러나는 허리가 선정적으로 나타났다. 호스를 들고 서 있는 마커스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때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다. 아 차가워. 정신없이. 연경의 모습을 바라보던 마커스가 소리나는 방향을 돌아보고 겁이 덜컥 났다. 대문으로 들어서던 연경의 남편이자 주인 아저씨인 민철에게 호스 끝을 겨냥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벼락을 맞은 민철이 후다닥 마커스에게 다가와 소리 질렀다. 마커스, 어디다 물을 뿌리는 거야? 모르고 그랬어요. 마커스는 화가 치밀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하튼 변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눈이 삐었어. 민철은 화를 내고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세탁물을 널던 연경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가 마커스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아저씨가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래? 괜찮아요. 마커스는 가까이서 느끼는 그녀를 느끼며 치미는 화를 사겼다. 오히려 치미는 화보다 마커스의 머릿속에는 연경을 상상하였다. 연경은 마커스의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집 안으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그리고 씁쓸함에 젖었다. 결혼 생활 5년째이지만 즐거움이 없었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고위 공무원이었고 재력이 있는 민철과 중매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을 한 후 그가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결혼 초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부부 생활도 이룰 수 없었기에 아이도 없는 생활은 무료하기만 하였다. 점차 가정생활에 흥미를 잃어가는 남편은 우울증으로 시달렸다. 남편은 스스로의 침체되는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아기를 갖기를 원했다. 연경도 아기라도 있으면 생활의 활력소가 되리라 생각했다. 남편의 의견대로 인공수정을 2번이나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 후로 연경의 남편 민철은 성격이 거칠어지고 포악해져 가고 있었다.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으면서 연경을 학대하는 경우가 늘어갔다. 그런 시간이 늘어갈수록 연경에게 휴식을 취해야 할 밤은 괴로움이었다. 침울한 표정을 지은 연경이 남편의 뒤를 따라 현관문을 열고 사라졌다. 현관문 안으로 들어서는 연경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마커스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호스를 둘둘 말아 접었다.
마커스는 그때서야 욕을 얻어먹은 것에 분통이 터졌다. 아무리 새들어 살고 있지만 난 외국인이고 그런데 번번이 당할 때마다 화가 치밀었다. 민철에게 핀잔을 받은 것은 이번뿐만 아니었다. 그날은 연경을 돕고 싶어서 정원을 빗자루로 쓸고 있었는데 민철이 지나갔다. 마커스는 무심코 민철의 구두 위로 쓰레기를 하였다. 고의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민철이 구두발로 마커스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마커스가 화를 참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민철의 아내 연경에 대한 호감 때문이었다. 민철의 날카롭고 포악한 성격에 비해 연경은 단아하고 마음이 여렸다. 그녀는 항상 우수에 잠긴 듯이 조용하고 때로는 사근사근한 모습이었다. 마커스는 원망스런 민철과 함께 사는 연경이 안쓰러워 보였다. 마커스는 천천히 걸어서 집의 우측으로 향했다. 그가 새들어 사는 집은 주인집과 한 지붕 밑이었는데 입구가 다를 뿐이었다. 집 안으로 들어온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집 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그는 요즘 소설들을 탐독하는 중이었다. 책을 펼쳐드는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마커스가 열려진 창문으로 내다보니 대문을 열고 나서는 민철의 뒷모습이 보였다. 마커스가 다시 소설 속에 빠져드는 동안 고요한 정막이 흘러갔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구부리고 있노라니 어깨가 저림을 느낀 그는 책을 덮고 일어섰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하기만 하였다. 답답하여 바람이 산들거리는 정원으로 나왔다. 건조대에 널린 세탁물이 바람에 나부꼈다. 여자의 옷이 시야에 들어왔다. 공연히 연경의 나긋한 몸매를 상상하며 묘한 충동에 사로잡힌다. 마커스는 나무 그늘에 서서 주인집을 바라봤다. 마커스는 혼자 남아 책을 보거나 집안을 배회한다. 간혹 시선이 마주치면 식사를 같이 하자면서 불러주는 연경을 고맙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마커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다. 연경에 대한 호기심이 깊어가는 마커스는 매력이 흠씬 풍겨나는 연경의 몸매를 슬금슬금 훔쳐보곤 한다. 요즘 마커스의 관심은 연경에게 쏠려 있었다. 무엇을 하다가도 연경의 모습을 보고 싶어 정원으로 튀어나오기를 반복한다. 그런데 남편 민철에게 자존심이 상한 마커스를 감싸주던 연경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의아심을 느낀 마커스는 열려있는 주인집 거실 창문으로 다가갔다. 창문 안을 들여다보았으나 거실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머뭇거리다가 열려진 주인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다. 머뭇거리다가 열려진 주인집 현관문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 안은 쥐죽은 듯 고요하였다. 거실로 들어가 보니 방문들도 모두 열려 있었다. 마커스는 열려있는 침실 안을 기웃거리다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연경이 누워서 잠들어 있었다. 마커스의 심장이 고장 난 모터처럼 덜컹거렸다. 거실을 나오려는 마음과는 다르게 마커스의 발걸음은 자신도 모르게 안을 향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한동안 옆에 서서 연경을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연경이 꿈틀거렸다. 마커스는 흠칫하였다. 그녀가 깨어난 것으로 알고 멈추었다. 여보, 그러지 마. 그녀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니라 잠꼬대를 한 것이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었다. 평소에 그녀의 남편은 그녀에게 변태적인 행동을 했다. 그것은 그녀를 괴롭히는 고문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다. 어젯밤에도 남편에게 시달림만을 받았던 그녀는 피곤해서 잠들어 있었다. 잠꼬대를 한 그녀는 다시 내 활개를 펴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마커스는 그녀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마, 여보. 그녀가 다시 잠꼬대를 하며 뒤척거렸다. 호기심으로 들어왔던 마커스가 의외의 사태를 맞이한 것이다. 마커스는 그녀가 깨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용기를 얻었다. 마커스는 이제 두려움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는 만족스러웠다. 비록 잠속에 빠졌지만 연경의 표정이 아름다웠다. 연경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느꼈다. 잘 되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힘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눈을 번쩍 뜬 그녀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당신은 마커스, 안 돼. 난 연경 씨를 좋아해요. 용서해줘요. 연경은 이미 거부해야 한다는 의지를 상실하고 몰입하고 있었다. 마커스와 연경은 이제 남녀에 불과하였다. 그녀도 싫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복해 보였다. 뒤늦게 죄지은 감정으로 미안함을 느끼면서도 마커스는 짓궂은 미소를 지었다. 못됐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난 몰라. 소녀처럼 얼굴을 붉히며 연경이 눈을 흘겼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두렵기만 하였다. 마커스가 새삼스러운 사실을 떠올리니 혼란스러웠다.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이었다. 마커스의 사내다운 모습에 새삼스럽게 감탄했다.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더욱이나 남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였다. 하지만 이왕에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나 그녀는 가임 기간이었다. 차라리 그의 아기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커스는 마커스 나름대로 뿌듯함에 젖어 있었다. 연경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스러웠다. 자신이 한탄스러웠다. 공연히 눈물이 흘러나올 것만 같았다. 그러나 이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싶었다. 그냥 모든 것이 운명이려니 하고 싶었고 시간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연경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스키진 눈망울만 깜박거렸다. 그때 대문이 차인벨 소리가 요란히 울렸다. 마커스와 연경은 기겁하여 일어났다. 연경이 허겁지겁 거실로 나갔다. 마커스도 뒤따라 나왔다. 대문도어의 인터폰 화면을 확인한 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히도 장사꾼의 방문이었다. 계면적은 미소를 띠는 마커스와 시선을 마주친 연경은 소녀처럼 얼굴을 붉혔다. 마커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홀로 남은 연경은 고와 같은 심정이 되었다. 허전한 기분이 들었다. 시간을 잊으려고 집안 청소에 몰두하였다. 마커스는 안집으로 향했다. 마커스는 주방에 있는 연경의 눈치를 살폈다. 그런데 연경은 마커스를 본 채도 하지 않았다. 마커스는 그녀가 단단히 화가 난 것을 느꼈다. 연경에게서는 찬바람이 일어났다. 어떻게든지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방법을 생각했으나 묘안이 떠오르지 않아 거실을 배회하였다. 마커스는 기회를 살피다가 주방에 있는 그녀에 다가갔다. 연경씨, 보고 싶었어요.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바닥이 벼락같이 마커스의 뺨을 후려 갈겼다. 뺨을 얻어맞은 마커스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아무 말 없이 쳐다보는 연경의 눈빛이 이글거렸다. 연경은 마커스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다시는 안 그럴게. 마커스는 시선을 떨어뜨리고 연경은 목석처럼 서 있었다. 마커스는 거부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후 어둠이 짙어질 무렵에서야 마커스는 연경의 집에서 나왔다. 그날 이후 연경과 마커스의 비밀스런 시간은 이어졌다. 식구들이 없는 시간에 그들은 부부와 다름없었다.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 다가오면서 연경에게 또 다른 비밀이 일어났다. 그녀가 임신을 한 것이다. 그녀는 기능 장애로서 판명된 남편의 아내였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연경은 이 사실을 제일 먼저 마커스에게 알렸다. 그 말을 들은 마커스는 잠시 넋을 잃고 있었다. 사실 마커스는 그녀가 자신의 아기를 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녀가 임신을 한 사실을 알고는 그녀의 남편 민철의 모습이 떠올랐다. 하지만 연경이 어떻게 남편에게 설명했는지 마커스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마커스와 연경의 둘만의 비밀을 가진 아이가 탄생할 것이다. 세상에는 알면서도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행복한 경우도 있다. 마커스는 연경과 태어날 자신의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갈 것을 다짐했다.